강선우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그 1억 있지 않습니까? 그 1억이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앞서 강 의원의 본 보좌관은 강선우 의원의 전세 자금을 보태는 데 썼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뒷받침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성춘부 대변인. 예. 2022년 1월에 김경이 강선우에게 돈을 줍니다. 1억. 그런데 두 달 뒤 3월에 강선우 의원이 전셋집을 넓혀요. 평수를 넓혀가면서 이때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 돈이 바로 두 달 전에 받은 그 1억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강선우 의원은 아니다. 이 돈 내가 경조사비로, 정치인들 경조사비 많이 받으니까 그걸 모아둔 돈으로 충당했다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전세금을 어떤 돈으로 충당했는지는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아마 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 그 남모 보좌관이라는 분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끝까지 저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본인은 경조사비 등을 모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저거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받았느냐, 그 돈을 안 쓰고 몇 개월 동안 묵혔다가 돌려줬다 하더라도 그건 뇌물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선우 의원이 그 기간 동안 본인은 또 즉각적으로 반환 지시를 했고 나는 돈을 본 적 없고 보좌관을 통해서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좌관과 김경 시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 본인이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썼던 안 썼건 그걸 전세금으로 썼던 안 썼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주요 인물 3명 중에 강선우 의원의 주장만 좀 많이 좀 벗어나 있잖아요. 저는 강선우 의원은 여전히 정치를 포기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돈을 만진 적도 없고 보좌관이 그냥 잠깐 갖고 있다가 나는 즉각 반환 지시했는데 뭐 언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마 즉각 준 걸로 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혐의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물건을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김경 시의원 줬다는 사람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하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뭐 물론 김경 시의원도 대가성은 없었다. 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뇌물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 그 두 가지 중에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좀 받기 낮은 쪽으로. 그렇죠. 이거 정치자금법은 사실상 벌금형으로 처벌받던 거 많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처벌을 받고 싶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실상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이걸 전세자금 쓴 적 없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빠져나가라는 위에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이미 드러난 뇌물 그 녹취만으로도 저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돈 받아가지고 그 어디 썼냐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돈을 정말 받았느냐 이것만 입증된다면 강선우 의원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얘기도 보시죠. 강선우 의원이 21시간 동안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의아한 답변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MBC 단독 보도였는데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경 만나서 쇼핑백 건네받은 건 맞다. 일부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 그러면 쇼핑백 받아서 그 쇼핑백 안을 안 열어봤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뇌물 사건에서 그다음에 돈이 오가는 정치자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기관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달 방법입니다. 이 전달의 수단을 굉장히 집요하게 찾아요.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왜 그러냐면 그 전달 방법에 따라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의 말이 저는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판단했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쇼핑백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었나? 본인은 쇼핑백을 받았다고 했는데 돈을 못 받다는 거잖아요. 그 위에 뭐가 덮여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 다른 물건이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런 점을 정확하게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니 거기 1억을 넣어서 줬다는 게 김경의 주장인데 쇼핑백 받았다. 근데 안에 돈이 있는지는 몰랐다는 게 그건 저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피의자로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진실된 방어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납득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금방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명에서 말을 맞추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으면 누군가는 이 부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준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본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쇼핑백에 담아서 어떤 식으로 줬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니까.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못 받다라는 것은 인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김경 씨가 지금 다 100% 진실을 얘기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사실, 일부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이 3명의 피의자가 자신의 어떤 범죄를 낮추거나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까지 조금 제가 변호사로서 약간은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물증이 있는가? 경찰이 이 진술 외에 뭘 가지고 지금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요. 이게 나중에 재판 가서는 우리가 지금 한참 떨지만 나중에 재판 가서는 무죄가 나오거나 약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찰이 조금 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 3명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찰이 뭐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 많이 나왔어요. 진술밖에 없다. 그러면 정말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보시죠. 김지영 특보님. 강선우 의원은 줄곧 뭐라고 했냐면 1억 원을 반환하라고 본인 보좌관에게 지시했고 보좌관은 그걸 즉각 돌려줬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김경시 의원이 경찰에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돈 받았다고 했어요. 김경은 돈 돌려받았는데 그걸 돌려준 사람이 바로 강선우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강선우 의원이 직접 돌려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보님, 지금 그동안 했던 말과는 또 배치된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의 이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받았다라는 시점도 김병기 의원하고의 녹취록에서 나왔던 것처럼 22년 4월경이 아니라 21년 12월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즉각 돌려준 게 아니라 22년 가을,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돌려줬다라고 해서 이미 이 돈을 받고 돌려주는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을 줬다고 하는 김경시 의원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보다는 네.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강선우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예. 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강선우 의원이 돈을 어떤 형태로 받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줬는가는 금방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